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특별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40, 50대 중년들의 고민 해결사 모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시죠. 행복주치 다니TV 다니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셀코TV 초창기에 모셨지 않았었어요? 아주 시작할 그죠? 때. 네, 처음 시작. 제가 3회 단가 나왔던 것 와. 같아요. 3회 때. 그렇지. 그러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 거죠? 네, 근데 두 분은 더 젊으셨어요. 2년 사이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네. 그때보다 더 부자 되셨죠? 조금 더 부족했어요. 네, 더 뽀해지셨어요. 네. 이게 나오셨으니까 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예,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달라요. 그죠. 너무 네. 다양해요. 네. 지금 담임 선생님이 바라보는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떤지요? 잘 모르겠어요. 관심 끊으셨어요, 그쪽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여쭤보시는데, 네. 진짜로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네. 그 행동하는 게 진실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 집이 없다면 서울 수도권에 있다면 네. 왜냐하면 이제 각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온도차가.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다면 무주택자라면 집을 산다라는 이제 선택을 이제 할 것 기다리는 게 같아요. 아니고. 네. 2년 전에 그 빅데이터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었는데 거품이라고 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떨어질 거라고 했죠. 네.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인공지능도 못 맞추는 거죠. 근데 그럼 거기에 올해 인공지능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대선도 있고 또 부동산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요번에 그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못 맞췄던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욕망이 거품이지만 그 거품보다 욕망이 더 커서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 또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또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이 아니라 이제 5년, 10년도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내년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5년, 10년을 본다고 하면 서울 수도권의 웬만한 곳들은 이제 우상향할 거라는 거.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지금 집을 사두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니TV에는 중년분들의 부동산을 비롯해서 여러 네. 가지 재테크 상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많이 요즘에 주된 이슈는 뭡니까? 네. 대부분 이제 중년이면 이제 40대, 50대, 60대까지인데 이분들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은퇴 후의 삶인데 네. 은퇴는 더 이상 노동을 못 하잖아요. 네. 매달 나오는 월급이 없어지면 그게 한 3-4달만 지나도 진짜 멘탈이 붕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가장 큰 관심사는 임대 수익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 또 적정한 한 달 그 매달 생활을, 월세, 안정적인 월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네. 가장 큰 이제 고민이죠. 근데 지금 이제 주택 시장으로 이 많이 이제 세금적으로 압박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집을 사자니 여러 가지 또 세금적인 부담, 또 임대사업자 혜택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주택이 아닌 상가로 투자하기는 또 위험하고 또 가장 은퇴자들이 가장 편하게 하는 오피스텔 같은 것도 수익률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네. 4% 서울 같은 경우 한 4%도 지금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고민인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은 있답니다. 상담하는 내용 중에 가장 이런 분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참 안타깝더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 정말 네.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분들이 많을 그죠. 테니까요. 제가 이제 하루에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를 하는데 대부분 50대 전후 세대가 가장 많이 와요. 만나세요? 네,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이제 크고 작은 네. 투자 실패, 또 이제 창업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투자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 분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기 평택에 가면 네. 그 미 공군이 오면서 거기에 미
미군들이 거주하시는 이제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한참 분양했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미군 렌탈하우스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2년 전에 이미 이제 2년 전이면 포화 상태였어요. 근데 또 분양업체 말을 믿고 짓고 있는 거, 이제 땅을 파고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세 채를 매입했는데 거기는 좀 육군 장교들이 사는 곳이라 단독 주택이에요. 땅이 있는. 그래서 하나에 5억씩 해서 이제 15억을 세 개를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도금은 이제 계속 들어가고 거의 그러니까 한 채당 5억인데 4억 정도씩 들어갔으니까 세 개면 12억이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서 스톱이 된 거예요. 뭐 시행사가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근데 아직도 지금 소송 중이에요. 아이고. 그분은 육군 이제 대령으로 예편하셔서 네. 다행히 이제 그 연금은 연금은 나오시는데 네. 본인의 이제 평생 모은 재산을 이제 다 아이고. 거기에 거기에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거를 하실 때 제가 이건 좀 위험합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시작하시기 전에 상담을 상담 했어요? 오셨어요. 네. 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했어.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그분을 통해서 알았어요. 무슨 왜? 말이냐면 그분이 오셨을 때는 굉장히 젊으셨거든요. 저랑 연배가 비슷했으니까. 네. 근데 그 2년 사이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주름도 많으셨고 어. 모습이 달라지셨고. 그때는 이 아저씨였는데 할아버지가 됐어요. 맞아요. 그 2년 사이에. 네. 그래서 은퇴자들은 또 직장 생활만 오래 하셨던 분들은 또 이제 마음도 조급하고 또 대부분 직장 다니면 그게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내 마음 같은지 알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또 쉽게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한 번만 받으면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 기회를 놓쳐서 정말 나머지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산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와서 이제 중년의 그런 노후 대비 상담을 하면 네. 다혜쌤은 부동산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금융하고 다르게 지렛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렛대라는 뭐냐면 대출 또 그걸 이용해서. 네. 또 내가 내 집에 살면서 대출 받아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품이 없잖아요. 또 이제 뭐 갭 투자라고 하죠. 네. 지금은 좀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예전에 보면 뭐 매매 가격이 10억이면 전세가 8억이면 2억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고 그 8억이라는 무이자 돈이잖아요. 전세금 남의 돈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산을 이제 늘려가는 방식도 이제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이 말이 좀 이게 이상하게 있으니까, 들리겠지만 눈에 보이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는 내가 모르고 투자해서 위험한 거지 대부분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만 내가 확실히 알고 한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는 꽤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먹고 사는 정도를 넘어서 좀만 더 노력하면 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네, 담임쌤의 중년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투자법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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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빌라, 썩상가. 이게 아주 오래된 빌라와 그렇죠. 상가. 뭐 썩은 썩소 빌라, 막 이런 거 같은. 썩은 상가라는 이제 표현인데 어머나. 이걸 이제 왜 추천드리냐면 제가 하는 이제 플랫폼에 강사가 있는데 네. 30대 중반의 남자예요. 근데 음식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000만 원을 갖고 지금 상가를 38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몇 년 동안요? 한 5년? 이야. 자, 근데 이제 비싼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상가하면 뭐 한 1억, 2억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아니에요. 500만 원, 200만 원, 이제 실제 투자금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거래요. 그걸로 가능해요? 네.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 네. 뭐 경기도권에 뭐 수원이나 부천이나 부평에 지하에 있는 상가 공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매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1,000만 원 안팎으로 나온 것들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주택이 아니니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일부 받고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보증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짜리가 공실이었던 것들을 약간만 수리를 하면 한 월세를 적게는 한 20에서 네. 30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
1,000만 원도 안 들여서 월세 2, 30만 원 받으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씩 월세 나온 거를 받고 그걸 갖고 이제 계속 투자한 게 5년 만에 38개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분은 부동산 숫자도 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돈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갖고 이제 시작한 게 지금 38개까지 되는데 이것은 그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이제 사이클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적은 돈으로 내가 이거를 매매를 통해서 사든 경매를 통해서 사든 이것을 내가 이제 취득하는 과정, 또 이걸 만들어 놓고 임차인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또 임차인하고 계약을 쓰고 그리고 이걸 월세를 받고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하고 이 적은 돈으로 이 부동산 생태계를 한 번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분은 한 3-4번 하면서 상가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의까지 하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고시원 모테로. 자, 고시원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알죠. 이게 복잡할 것 같은데. 모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텔업으로 성공했다는 분도 제가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저희 때는 모텔 이런 거 저기 하나. 선입견이 좀 있긴 했는데, 저도 뭐 사업으로. 예, 그죠. 이제는 사업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괜찮냐면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하지 않을. 경쟁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갖고 있으면 매달 월세. 네, 월세 이제 소득. 이제 월세보다는 이건 운영 소득이죠. 월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고시원은 월세. 네. 근데 그게 만약 내가 이제 1억밖에 없어요. 2년 전에 오셨던 5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요. 이분의 남편께서는 대기업 부장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또 역시 창업을 한 거예요. 음식점을. 망했어요. 2년 만에. 같이 부부가 같이 했는데 정말 24시간을 하루 종일 매달려서 명절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남편께서 당장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생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에 사무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술도 없으니까 당장 급한 대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시고 낮에는 막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이 부족하시니까 이분이 짐을 지고 올라가시다가 1층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사셨는데 한쪽이 완전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근데 막막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부천에 살고 계신데 네. 빌라에 살고 계세요.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 4천만 원, 그 빌라 대출 한 4천만 원 해서 이제 8천만 원을 가지고 다행히 이분이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고시원을 본 거예요. 이걸로도 수입이 괜찮다. 그래서 이분이 그 8천만 원을 가지고 부천 일대를 정말 6개월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고시원. 결국은 6개월 만에 하셨죠. 근데 그 6개월이 제가 쉽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고생을 하셨어요. 하루에 3-4개씩을 이제 다리가 부러뜨럽게 돌아다녔대요. 네. 그래서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수익 나오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8천만 원 갖고 하셨는데 비용 다 제하고 한 28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다달이? 네, 다달이. 근데 아직도 이제 공실이 몇 개 있어서 그거까지 채워지면 한 3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이분이 이런 선택지가 없었다고 하면 정말 막막하죠, 가족들의 삶이.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300만 원 가지고 하시는데 아직 좀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생활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안정화 시켜놓고 보통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투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노인요양원에서 거기서 한 150만 원 수익해서 한 400에서 450 정도를 이제 버는 거죠. 그래서 이 고시원이 이렇게 보면 그분은 좀 잘 된 경우지만 한 20에서 30%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고시원도 절대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퇴 시점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도 그런 면에서 괜찮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고시원이 이제 보면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이제 인수받아서 하는 건데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싸게 나온 거를 이분처럼 잘 운영해서 월세가 임대소득이 100만 원 나오던 걸 300만 원 나오게 만들면 내가 1억에 샀지만 팔 때는 1억 5천에
팔 수도 있고 2억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본 가치를 넓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리도 조금 하고 네, 깨끗하게 그렇죠. 하고 뭐 그것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렇죠. 내가 배워서 조금씩 맞아요. 해가지고 가치를 올리는 거. 일단 이제 내 노동력이 많이 안 들어가고 힘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원 같은 경우도 또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법대로 새로 들어와서는 고시원으로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제 이게 잘 된다면 노동하다 할 텐데 공급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아, 약간 막혀 있고. 네, 막혀 있어요. 새로 신규. 그러니까 기존 거를 내가 하게 되면 내 밥통을 딱 지켜낼 수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물론 이건 분명히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공실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고. 경험자들한테 이건 좀 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보통 그분은 일주일에 2~3시간 해서 한 1억 한 3천 투자해서 월 한 300에서 400을 벌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그 플랫폼에서.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 또 누구든지 그분은 그거 모르고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자들 중에서 내가 1억 정도 있는데 내 생활비는 한 300 이상 필요하다. 그럼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저는 고시원도 괜찮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텔업 같은 경우는 돈이 좀 이제 있으신 분들이 하면 좋은데 이거는 좀 돈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면 대출이 한 80%까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50억짜리 모텔이 있다. 네. 땅이 있으면 그러면 50억짜리면 10억 정도? 20%만 있으면 네. 취득세 빼고 10억 정도만 10억 있으면 있으면 네. 또 30억짜리면 6억. 그죠? 취득세 빼고. 이건 건물 아니에요? 지금? 네. 내 땅의 건물이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면 어떤 선택을 하면 되냐면요. 서울 수도권에 그냥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건물을 사면 돼요. 건물이 아주 오래된 거. 오래된. 네. 우리가 이제 내년에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잖아요.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해 부동산 시장. 네. 근데 서울의 이런 주거지역의 땅들은 확실해요. 올라갑니다. 서울의 전 지역에 있는 아무 땅이나 눈을 감고 다 찍은 다음에 그것에 10년, 20년에 그 공시 가격을 볼 수 있거든요. 모르겠다. 계속 항상 올라가요. 우상해요. 전국의 땅이 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특히 서울은 항상 공급이 부족해요. 살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 모텔업 같은 경우도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에서 운영 수익률이 내 자본 투입 대비 10에서 한 20%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내가 운영 중에는 이런 운영 소득이 나오고 또 이걸 내가 1년, 2년, 3년, 4년, 5년 갖고 있게 되면 땅값 상승분. 오르죠. 보통 이제 영등포 같은 데 보면요. 네. 저희 사무실 영등포 있는데 거기가 한 4년 전에 평당 가격이 토지 가격이 한 3천 정도 했었거든요. 네. 자, 거기 빈 땅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오래된 단독이나 오래된 건물. 네. 그 건물 가치가 없는데 땅 가격만 봤을 때 3천만 원 내외였는데 지금 6천만 원 정도 해요. 두 배 올랐어요. 그리고 용산 같은 데도 보면 뭐 원효로 쪽에 보면 한 3년 전에는 네. 거기도 한 3천만 원 초반대 살 수 있었는데 지금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땅만 갖고 있으면 그냥 두 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서울 전 지역이 다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우상향을 해요. 그러면 이런 이제 모텔 같은 경우는 대체로 상업 지역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지역에 내가 3년, 4년, 5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동안은 운영 소득 네. 10% 이상의 또 나중에 팔 때는 매매 차익.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블루오션 영역이고 또 꽤 높은 임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임대 사업은 아니고 내가 이제 노력한 것만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대체로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이 좀 피하잖아요. 아, 나 모텔업 어디 가서 내가 여간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또 고시원 이게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돈이 좀 된다는 걸. 그렇지만 또 거기에 이제 고시원 하다 보면 막 좀 힘드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 술 먹고 또 술 안 피우고 그런 걸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면 여성분들 같은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의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아니 이런 것들을 괜찮아요. 누가 대신 이렇게 운영해주고 이러지 않아요?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총무가 있고 또 이제 모텔 같은 경우도 그 매니저를 두고 할 네, 수는 네, 있어요. 네. 근데 보통 비용이 이제 또 나가니까. 대통비가 다. 근데 이제 생계형 창업자 같은 경우는 그 비용도 아까워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분들이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요 모텔 그 고시원 보면 총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총무한테 방 하나 제공하고 무료로 네. 그다음에 숙식 제공하면서 맡기면 한 100만 원 내외 정도 하더라고요. 네. 다 상황마다 좀 다른데 그러면 내가 4시간 확보하면서 그 총무님 통해서 운영 관리하게 한다고 하면 괜찮죠. 네, 네, 네. 그럴 대신에 내가 하면 그 100만 원을 내 거가 되는 거고 네. 4시간 확보하고 100만 원 포기해도 되고 네, 그런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첫 번째. 근데 소형 신축 리모델링. 자, 소형 신축은 제가 여기 초반에 나왔을 때 네.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에 보면 이 강의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형 신축 같은 경우도 강의하신 분이 3분이 계신데 한 분은 직장인, 한 분은 군인. 이에요. 근데 지금도 직장을 다니면서 또 군인 생활을 현역에 하면서 있으면서. 신축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본 돈을 다 이렇게 오픈했지만 그 이분들이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상담 왔었어요. 저 어떻게 돈 벌어야 돼요? 그랬던 분이 노력해서 그 한 분은 3억 8천 가지고 시작하신 게 지금 이제 38억 정도, 10배가 됐죠. 야. 그래서 이 소형 신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를 크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 다 있어요. 꼬마 빌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형 신축 리모델링.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소형 신축이 주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네. 상가로 할 수도 있고, 상가 주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것도 이제 대출이 막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사서 신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막혀져 있지만,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나대지 상태에서는 대출이 땅이니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땅에서 한 70%, 또 건물 질 때 또 대출 70% 은행권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내 돈 한 30% 이내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리모델링은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인테리어가 아니라 왜 이렇게 동네나 아니면 상업지역이나 시내에 보면 구도심 같은데 네. 오래된 건물인데 그걸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이제 방법이 있죠.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어떻게 돈을 이제 버시냐면 이분은 빵집을 해요. 빵집을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한번 보세요. 자, 3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위치가 안 좋아요. 건물도 무시하게 오래됐어요. 한 50년 된 거.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빵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층은 본인이 빵집을 하고 2층, 3층은 리모델링 한 다음에 임차인을 둔 거죠. 사무실로. 그래서 원래 월세가 시세대로 하면 한 300도 채 안 나오던 거를 600 이상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똑같은 건물에서요. 네. 살린 거죠, 건물을.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용도 변경도 필요하고 리모델링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임차인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네. 이것들이 이제 초보자한테 굉장히 좀 막연하고 어려운 거지만 이것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서울에서 내가 원래 300만 원 나오는 상가 주택 아니면 상가 건물에서 이것을 내가 노력으로 100만 원을 더 나오게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300만 원 나오던 게 4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이 더 나오잖아요. 자, 1년이면은 네,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의 가치가 내가 매매를 할 때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얼마 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 100만 100만 원의 원이 가치가? 우리가 아까 보면 한 지금 1억? 네, 최소. 최소.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다고 하면 4%짜리, 네. 4%짜리에 이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400만.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그 100만 원의 가치는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 할 때 4% 정도고 꼬마 빌딩은 서울에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4%라 하면 내가 3억이 있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이죠. 예. 1,2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의 가치는 네. 매매할 때 3억의 가치가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최소. 그럼 내가 노력을 통해서 300만 원 나오는 걸 400만 원 나오게 만들면 사시는 분들은 임대 수익을 보고 사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3억을 업해서 팔아도 충분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게 가치가 되게 없는 중요하네. 그런 건물들을 사서 내가 100만 원, 200만 원만 올릴 수 있으면 물론 이제 그 가치를 올린 가서 또 투입 비용이 있겠죠. 리모델링 비용. 그래서 내가 2억을 썼는데 월세가 150만 원이 더 올라가요. 그럼 매매 가격 한 5억 정도 올라가는 그러네. 거거든요. 그래도 3억 남는 거죠. 운영 중에 임대소득, 매매할 때는 매매 차익. 그래서 이런 이제 소형 신축, 리모델링도 이제 좋은 방법인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죠? 뭐 아파트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는 없지만 공부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책으로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또 잘못된 정보들도 사실 네.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잘못된 정보를 찾아가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오.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렸다고 해서 당장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제 알고 하셔야 알아봐야 되는데.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잉크리라고 인생이막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런 강의들을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면 선량하신 분들이 다 네. 강의를 해줘요. 그럼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나도 해보고 근데 강의만 들은 것 같고 모른다. 그럼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만 해보면 나도 2년, 3년 뒤에는 단순히 투자자를 넘어서 그 강의 하신 분처럼 나도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강의를 하시는 준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걱정할 게 꼭 돈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행복 주치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주치라고 썼는데 네. 50이 넘어가면서 바꿨어요. 행복 주치. 그래서 저는 고객들이 이렇게 오시면 첫 질문이 이겁니다. 행복하세요? 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자들이 오히려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내가 강남에 살고 벤츠 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입장에 가면 또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분명히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에. 그래서 우리는 삶의 균형이 필요한데 그 50대 전후 은퇴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의 세 가지 고민이 뭐냐고. 첫 번째가 돈, 당연하죠. 두 번째가 건강. 저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약들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30대까지만 해도 안 먹다가 네. 50대 넘으면서 이제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건강이에요. 오히려 돈보다. 네. 그래서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두려워하는 게. 여성들은 잘 이제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40, 5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50과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남성하고 여성을 비교해봐도 남성이 여성보다 3, 4배 정도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요? 네. 외로움 같은 거 여자들이 더 많이 타. 근데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던 일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일이 중심이 되는. 그러면 일이 없어지면 사람도 내가 내가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어. 안 만나려고.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독감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평생 일을 해야 돼서 사실은 남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송혜 선생. 네. 아, 네. 그 연세까지 그 일을. 연세까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네. 늘 고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게 우울증에 빠지고 또 우울증이 또 계속 누적이 되면 자살이라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인 부분, 또 건강, 또 외로움. 근데 남자들은 직장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밖에 있다가 집에 있는 것도 이제 낯설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이제 찬밥이죠. 오늘 뭐 하지? 그렇죠. 아, 이게 갈 무슨 데가 소리 없어. 같지만 네. 이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네. 대부분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우리가 100세 시대에
4, 50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집 그 남자가 음. 어느 날부터 저보고 자꾸 자기 일 그만두면은 도너스 가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라고 그랬더니 물기시방에 꼭 저랑 같이 하고 싶다는 아니 거예요. 그게 만드는 게 취미시면 그것도 좋죠. 네. 아니 그 자기가 하면 되지 왜 꼭 나보고 같이 도너스 가게를 하자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이가 저도 들면 그래서 회사 관둘 때 관두기 전에 제빵 배웠잖아요. 그래요? 그 빵가게 하려고. 네. 근데 자꾸 어느 날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또 저한테 도넛 가게를 하자 그래서 네. 본인이 먹고 싶으면 먹든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그 오늘 이거 꼭 보시라고 그러세요. 여기 네. 지금 다희 선생님이 평생 중년을 직업. 위한 네. 평생 직업 베스트 3를 제안해 주실 거예요. 네. 여기 이 베스트 3의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돈. 예, 중년들 돈 투입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성장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내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 때 스스로 네.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이 느낌이 남자들한테 정말 살아있는 느낌인데 네. 이게 없으면 이건 뭐 죽은 시체하고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 작가. 작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못하죠. 진짜 이게 얼마나 네. 힘든 일인데. 그죠? 네. 저도 이게 예전에는 작가는 아주 특수한 일부들만 한다고 이제 생각을 그쵸. 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나 소설처럼 그런 장르는 못하지만 그래서 자기계발서, 실용서, 에세이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좀만 연습하면 글을 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작가 한다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죠. 왜 작가가 좀 굉장히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직업인 건 그럼요. 맞는데 이 작가를 하게 되면 수입이 책을 팔아서 나오는 인쇄 수입인데 네.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은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계발서, 또 에세이, 또 실용서 이런 것들은 한 1년 정도만 연습하면 누구든지 써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본 게 아니라 안 해본 게 아니라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써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책이 많이 팔려야 그걸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책 파는 거 외에도 이 책이 다양한 마중물 역할을 해줘요.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요리 관련 책을 썼다. 그러면 그 책을 본 또 다른 언론이나 방송사, 미디어에서 연락이 와요. 이렇게 또 인터뷰 하자고, 네. 또 칼럼 쓰자고, 또 뭐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책 인쇄 수입 말고도.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인들 보면 보고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고서 쓴 것을 책이라는 형태로 이제 써낼 수 있는 그 스킬을 좀 배우면 얼마든지 또 쓸 수가 있고 또 책을 써내는 분들을 보면 자기계발서나 실용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책을 많이 쓰세요. 자, 이번에는 무슨 책을 쓸까? 자신이 경험이 없어도 그러면 이제 해당 분야 책 한 50권에서 100권 정도만 독파하면 그 분야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책은 편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작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권씩 써냅니다. 새로운 분야들을.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 책이 2권 네. 이번 달에 하나 나오고 이제 4월 달에 하나 나와요. 아니 무슨 책을 두 달에 한 권씩 지난해 쓰세요? 준비를 하셨네요. 네, 아니 지난해 그러니까 준비를 담임 해놨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지런하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물론 이제 처음 할 때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는데 과정을 다 거치신 거죠. 겪고 나서 보니까 너무 쉬웠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도전도 하기 전에 아 이게 말이 돼? 내가 해낼 수 있어라고 먼저 지레 겁먹게 하잖아요.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두려움들은 시작하기 전에 99%고 일단 시작하면 1%밖에 안 돼요. 대부분 하기 전에 걱정이 대부분 99%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책 쓰기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책 쓰기 책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져 있고요. 또 이런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시면 나도 작가 꿈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책을 내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작가로 내 이름이 딱 등록이 그렇죠. 돼요. 그리고 또 어디 나가서 나를 소개할 때 소개할 방법이 없는데
작가가 되는 거죠. 저는 작가 이매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책을 다작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1년에 한두 권씩. 그러면 그렇게 해서 책을 내서 약간의 인쇄 수입도 만들고 또 이 책이 팔리게 되면 또 다양한 곳에서 강연 의뢰들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일정 생활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읽기의 완성은 이제 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이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 시장, 이 책 쓰기 시장에 들어보니까 이게 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가로서 평생 살아가는 거. 작가는 은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평생 작가는 이제 쓰기 위해서는 또 읽어야 되는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이 작가는 평생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마중물을 만들 수 있다는 네. 거죠. 정말 좋네요.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몰린다고 그러던데. 뒤늦게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율이 네. 점점 더 높아져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근데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네. 오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이제 시절부터 공인중개사도 많아질 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도 많이 어려워졌지만 네. 그래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롱 자격증, 국민 자격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하죠.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또 공인중개사 전망 쳐보면 이거 따봤자 뭐 먹고 살기 힘들어. 너무 많어. 네. 이제 이런 이제 부정적인 글도 많이 있죠. 네. 근데 저도 공인중개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있어요? 자격증도 있고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도 보면 진짜 줄을 서서 먹는 음식점도 있고 텅텅 빈 데도 있듯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이제 따는 건 기본이고 그럼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 지속적으로. 첫 번째는 이 자격증을 위한 취득을 위한 공부 말고 부동산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끊임없이 하죠. 전 지금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 두 번째는 마케팅. 내가 자격증이 있으면 뭐예요? 손님들이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고객들이 오프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하면 고객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노력.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객을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객을 창출해낼 수 있는 마케팅 능력. 그게 예를 들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올리게 되면 또 정보를 올리게 되면 손님들은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하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가도 해보고 분양도 해보고 토지도 해보고 그럼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노력이 좀 귀찮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노력,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 뭐 세법이라든가 또 뭐 공법이라든가 또 마케팅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 잉크라는 인생의막 클래스에 보면 부동산 재테크 강의를 하시는 분의 상당수는 공인중개사였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확장성이 있어요.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계속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처럼 좀 더 열심히 해서 강사로 또 컨설팅 전문가로 또 신축 개발업자로 그러니까 또 분양업자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 영역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국민 자격증이긴 하지만 내가 자격증만 취득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또 네. 발전시켜서 발전도 시킬 수 있고. 파생시킬 수 있고 또 창업도 가능하고 창업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돈 그래서 들이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돈이 안 들어가야 된다면서. 서울에서도 지금 예전처럼 이제 좋은 몫에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은 전부 다 온라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 신촌이나 일에 가보면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7층, 9층 이런 데 있어요. 1층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주로 빌딩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주택은 이제 아니지만 뭐 상가,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주택 아닌 다른 부동산들을 그게 꼭 1층에 잘 보이는 옛날에는 부동산이 그런 데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찾아오는 부동산 이렇게 작은 하여간 전문 자격증이 있다는 건 정말 훌륭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갖고 있으면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경험이 쌓이고 또
지식이 쌓이게 네. 되면 더 큰 힘을 갖게 돼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그 기회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확장성이 이제 좋다는 겁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1인 지식 창업이에요. 이건 이제 뭐냐면 들어보셨나요? 1인 지식 창업? 작가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1인 지식 창업자. 다인쌤이 하는 거네요, 이게 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다 해봤거든요. 네. 이것도. 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1인 지식 창업이었어요. 네.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블로그를 했는데 한 15년 전이죠. 네. 근데 그때 이게 블로그를 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리뷰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 리뷰를 올려주면 돈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도 유효한데, 그래서 이제 블로거로 하다 보면 한 뭐 월 그런 리뷰를 해서 한 200만 원 내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1인식 창업가고, 또 유튜버 크리에이터도 또 1인식 창업가이죠. 혼자서 하는 거. 또 이거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데, 내가 이제 책을 내게 되면 다양한 곳에서 이제 강연을 내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돈을 이제 버는 방법도 있고, 또 내가 뭐 페이스북을 하든 인스타그램이든 카페든 블로그든 유튜브를 해서 내 고객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걸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요번에 2시간 뭐 3시간 세미나를 하는데 참가비가 5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달 며칠 날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한 50명이 오면 5만 원씩 50명이면 250만 원이잖아요. 네. 2-3시간 강의로 웬만한 급여 소득자 한달 월급을 버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1,000만 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인 지식 창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그러면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내 지식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난 지식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식을 지금부터 쌓아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 해볼게요. 마케팅이라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냥 부동산이라고 해볼게요. 부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상담해보고 교육도 해봤지만, 교육 시작해서 책을 내기까지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책 내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2년 만에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백지에서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이제 한 분야 책을 한 50권 정도 읽잖아요. 준 전문가가 돼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얘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그 근질근질한 이불을 유튜브로 아니면 글로 이제 써내게 되면 그게 바로 이 창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상담이나 컨설팅을 의뢰가 오고, 어떤 기업이나 단체 협회에서 또 강연 의뢰가 오고, 또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내가 지식만 있다고 하면, 없다면 관련 책 한 50권 정도 읽어서 그 지식을 출력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 블로그나 유튜브나 그런 플랫폼들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양한 기회들이 옵니다. 돈이 되는 기회들이. 그래서 이것은 평생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김영섭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올해 102살인가 그러실 거예요. 네. 그분이 인생의 한근기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생의 한근기는 가장 생산성 있게 활동하는 시기, 60에서 75세라고 하셨어요. 안 돼. 단 조건이 있죠. 계속 공부할 때. 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도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근데 작년에 이야기를 쓰셨는데, 101살 때 그분께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외부 강의를 하셨어요. 네. 책도 한 권 내시고 계속 쓰시고. 연재를 하시니까. 네. 네. 돈도 많이 버세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바쁘고. 물론 그분이 돈이 없으신 건 아닌데, 그렇게 활동하시니까 그렇게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더 건강하시고 네. 더 행복하시고, 네. 그러니까 돈, 또 건강, 그러니까 이 행복이 일을 통해서 다 되는 거죠. 돈도 벌고 일이 건강도 있어요. 잘. 네. 일. 누나도 얼마나 좋아요. 배우라는 직업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만 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라는 직업, 또 전문직 종사자. 근데 대부분의 급여 소득자 직장인들은 50 전후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 나머지 또 4, 5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막 10억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맞아. 창업하다가 급해져요. 네. 마음이 급해져. 여유 없는 그러니까 게 참. 내가 플랜 B가 없이 나오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또 급해지면 페이스를 잃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사리분별력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이제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직장 다니실 때 이런 것들 중에서 나한테 적성에 맞는 것들을 1년을 미리 직장 다 나오기 전에 준비하신다면 네.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준비를 집사람한테 하셔야 돼요. 예, 그 도넛 가게 같이 하자고 그런 얘기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걸 하시라고. 이런 거. 숲 해설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강의하시면 되는데. 네. 그분이요? 네, 그럼요. 지금 이제 실제로 저희 그 숲해설사 그 직업도 저희 잉클에 있어요. 근데 그분도 문화해설사. 네, 65세시거든요. 근데 너무 좋대요. 내가 좋아하는 그럼. 맨날 숲을 산책하면서 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네. 막 경청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기분 좋고. 그래서 그분은 숲해설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시구나. 행복하시다고 해요. 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숲해설사도. 준비만 하면 가능한 거죠. 근데 오늘 들으신 얘기는 그냥 뚝딱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다희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죠? 1, 2년 최소한 네. 준비를 한 다음에 네.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 공부는 계속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TV 다희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